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범위가 미지수인 경우에 이 새롭게 정의되는 최대값 함수와 최소값 함수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지, 또 그걸 활용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지금 범위가 미지수인 경우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 끝값이나 첫 번째, 양 끝값이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양 끝값이 뭐가 되죠? 자, 지금 이 주어진 함수를 제가 hx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fx랑 gx는 쓰고 있어서 양 끝값은 hm이랑 hm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건 새롭게 정의된 뭐에 대한 함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 m에 관한 함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m의 값이 뭐하고 있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지금 축이 2이기 때문에 축을 여기에 대입한 h2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hx의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이고, 첫 번째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최소값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범위 안에 축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실제로 m이 2 이하 0 이상일 때 뭐가 되는 거야? h2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와 얘 중에서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최대값은 어때요? 단순히 얘네 둘 중에 큰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hm이라고 하는 함수를 m에 관한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y는 hm. 자, 그러면 y는 hm 더하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긴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최대값 함수가 좀 더 단순하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최대값 함수는 HM과 HM 더하기 2 중에서 뭐한 거? 더 큰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더 큰, 모든 m에 대해서 더 큰 녀석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다? y는 fm 그래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또한 최소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이 0 이상 2 이하일 때는 h, 즉 0이 그냥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꼭지점 좌표가 2,0이고요. 왜? 원래 HM이니까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이 녀석의 꼭지점 좌표는 0,0이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m이 0하고 2 사이에서는 0, 즉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작은, 더 아래에 있는 함수값을 골라주면 되니까 이 노란색 함수가 뭐가 되겠다? y는 gm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이 범위가 미지수일 때 이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가 달립니다. 자, 첫 번째, 꼭지점의 y좌표를 확인을 하셔야 돼.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꼭 뭐여야 되냐면 상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지수라고 해가지고 상수가 아닌 건 아니지, 내가 모르는 수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숫자였다면 그냥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 있고, 어떨 땐 만약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m에 관한 함수더라, m에 관한 함수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m에 관한 함수일 때는 실제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 함수를 직접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꼭지점의 y좌표가 상수일 때만 다룰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gm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작고, 그 다음 4가 오고 fm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녀석을 애초에 뭐로 받아들이겠다? 함수의 비교로 받아들이겠다. 자, 지금 y는 gm 그래프 그려져 있죠, 그쵸? 또 y는 4라고 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4가 어디? 대충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y는 4. 자, 또 y는 fm 그래프 그려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y는 gm 그래프가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 4, 그 다음 fm이 오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고, 이러한 부등식은 결국 해를 구성하는 것이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돼. 방정식의 실근이다. 다시 얘기하면 gm은 4, fm은 4 라고 하는 방정식의 뭐부터? 실근부터 여러분들 구해놓기 시작하면
이 부등식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찾고 싶은 게 무엇이냐? 지금 GM이 4가 되도록 하는 요 두 개의 X좌표 구해야 되고 FM이 4가 되도록 하는 요 두 개의 X좌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뭐에 대해서 M은 1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 범위만 구하면 얘를 1에 대해서 대칭해서 왼쪽 범위도 뭐야?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GM이라고 하는 녀석과 4를 한번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이 오른쪽 끈은 누구예요? HM, 원래 오른쪽에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HM은 4라고 하는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실제로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찾고 싶은데 1보다는 어때? 오른쪽에 있는 m 값이기 때문에 m은 4다라고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m은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실제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이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m은 2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보면 저 부등식의 해는 결국 2 이상 4 이하, 또는 이 녀석을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범위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4를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2를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얼마지? 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의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고, 해당하는 정수 m의 합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복습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정의된 hx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일단 양끝값 그래프, 지금 hm 더하기 hm 그려놓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함수가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언제까지나 언제? 꼭지점의 y좌표가 상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작년에 출제되었던 또 다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현대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가족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mk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 mk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 fx의 꼭지점 좌표가 0, 즉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fk를 그려놓고 이 녀석을 얼마만큼? 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fk 더하기 2 그려놓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fk-2 그려놓고 나서, 자, 왼쪽에서부터 다시 쓸게. fk 더하기 2 fk-2,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간 거는 빼고 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최소값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노란색 함수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원래 꼭점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원래 꼭점의 좌표가 b, 0이었어. 자, 그럼 당연히 이 오른쪽 거는 b 더하기 2, 0이 될 것이고, 또 왼쪽 거는 b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 노란색 함수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비슷한 형태로 지금 g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 g의 x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는 c니까 c 마이너스 2, 여기가 C, 여기가 C 플러스 2다 라고 여러분들 인지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 스몰 mk와 지금 얘는 라지 mk라고 제가 다시 정의를 해볼게. gx의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라지 mk가 갖게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 x축 위에서 지금 요 길이가 x축 위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gx가 라지 mk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가 얼마? c-2, 정중앙이 얼마? c, 여기가 얼마? c 더하기 2, 이런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 정확하게 여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다시 얘는 b-,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 플러스 2일 것이고,
여기가 b-2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상황, 실수 k는 하나뿐이다라는 그 하나는 당연히 어디일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를 통해서 b-2와 c 플러스 2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나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fx 빼기 x 곱하기 gx 빼기 x는 0에 서로 다른 모든 식의 합은 0이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fx는 x라고 하는 방정식 또는 gx는 x라고 하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식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의 맨 마지막 줄에 fx와 x, gx와 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 라지 mk와 스몰 mk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fk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 정중앙을 축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제가 요 모양과 완벽하게 똑같게 그려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 녀석의 y는 fk가 되는 것이고, 또 gk는요 c를 축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gk가 되는 것이겠지, 그치? 자, 이 사이에 y는 x가 어디 있는지, y는 k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그 녀석과의 이 빨간색 두 개와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대충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k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 y는 k의 x절편이 0이니까 지금 요 교점, 요 교점, 요 교점, 요 교점에 x좌표의 합이 0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조금씩 0에 더 치우쳐져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gk와 y는 k와의 교점이 좀 더 0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를 더한다면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요. 얘와 얘를 더한다면 어떻겠어? 없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y는 k가 지나야 되는 점은 요 mk와 스몰 mk의 교점에 요 점을 누가 지날 수밖에 없다? y는 x가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점에 대해서 fk와 gk가 뭐한다? 대칭한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얼마? c 더하기 2가 0이고 b-2가 0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범위가 미지수인 2차 함수의 최대체수를 받아들일 적에 바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냐,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냐 해서 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이 갈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말고도 또 출제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에 출제되었던 단대부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에서 fx의 최소값. 결국 이 녀석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새롭게 스몰 mk라고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k-2 똑같은 범위죠, 그쵸? gx의 최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라지 mk라고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fx의 축이 gx의 축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일단 꼭 시점의 y좌표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은 이 가족권에서 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빠르게 가볼게. 이게 뭐야? 스몰 mk의 개형일 것이고요. 이게 뭐야? 라지 mk의 개형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간격은 얼마야? 4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캐치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스몰 mk와 라지 mk가 뭐한 같게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1, 4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스몰 mk와 라지 mk가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k가 뭐다? 1 이상 4 이하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x축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일단 위로 블록인 녀석이 위에 있는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 녀석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간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 스몰 mk가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다, 대충. 그래야 이 라지 mk와 스몰 mk가 같도록 하는 k값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니? 자, 이 k값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1부터 4까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셨다면 지금 요 길이가 3이죠.
자, 그런데 이 한 상수함수의 길이는 당연히 4일 거야. 왜?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k-2 대입한 거에서부터 k 플러스 2 대입한 거 양끝값이 k-2 캐플이 이 간격이 4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고 요 좌표가 5, 반대로 요 좌표가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그래프 개형만 빠르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조건 한번 볼게요. 방정식 fx는 f1의 모든 실근의 합은 4보다 크대. 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중간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4인 거고요. 요 길이가 총 4여야 되는데 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5란 얘기고, 그치? 여기가 얼마? 0이란 얘기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다시 한번 fk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 1과 5를 정중앙으로 하는 얼마?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란 말이야 지금. 괜찮나요? 자, 그리고 f1은 어디야? 1을 이 fx에 대입한 거니까 요 함수값이 되는 거겠지, 그치? 요게 y는 f1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다른 한거는 뭐겠어? 축이 3이니까 다른 한거는 당연히 5가 됐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애초에 다해서 얘기하는 fx는 f1의 모든 실근의 합은 1 더하기 5가 되는 것인데 얘가 4보다 큰 게 만족을 하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여기에 있고 아래로 볼록인 게 여기에 있고 위로 볼록인 게 여기에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조건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벽하게 지금 fx와 gx를 뭐 했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fx는 어떻게 생겼죠?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몰라요. 다만 축이 3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어때? 0과 4의 정중앙인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gx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몰라요. b,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2니까 요렇게 둘 수가 있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fx랑 gx의 개형을 대충 알았으니 f인이 g3은 마사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a와 b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를 받아들이고 원래 fx가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표현의 문제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의 문제들, 좀 색다른 표현의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자, 여기서 끊을게요. 결국 최고 차이 계수 양수라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 fx가 있었다란 얘기고, 지금 이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 축도 몰라, 다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결정된 fx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미지수인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할 적에 얘를 통해서 그냥 좌우변으로 뭐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뭐해서 평행이동해서 구해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자, 한번 문제 계속 읽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두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큰 힌트예요. 지금 y는 x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지금 요 2차 함수가 지금 대충 그려놨는데도 뭔가 조건을 만족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요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뭐 하면서 만나지 않으면서. 자, 이제 나 조건을 읽어봅시다. k 이상 k 플러스 4 이하에서 함수 fx.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한 게 뭐야? 이런 범위가 미지수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뭐라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mk가 k 이상 k 플러스 4 이하 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단대부고에서도 표현을 봤죠. 이 부등식의 해 자체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뭐 이하, 뭐 이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일 수도 있고,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나조건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다조건. 지금 k 이상 k 똑같죠? 최소값 또 mk. 이 같은 함수 mk에 대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k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뭐밖에 없대? 마이너스 4밖에 없대. 이 부등식의 해가 뭐란 얘기야? k는 마사란 얘기야. 여러분들 아까처럼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얘를 부등식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잘 봐. 지금 이 위의 식에서는 mk라고 하는 녀석이 y는 k보다 크고 y는 k 플러스 4. 즉 이 x축이 아니라 k축이라고 내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를 y는 k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여기도 마이너스 k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지, 그치? 자, 그러면 k 이상 얼마 이하? k 플러스 4 이하. 자, k 플러스 4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y는 k 플러스 4 이하. 지금 이 안에 있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또한 이 다조건에서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어디에 있지? 여기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 mk라고 하는 최소값 함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k보다 작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 자 보라색을 좀 칠해볼게. 이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k 값이 뭐야? 마4 하나뿐이래. 자, 지금 다조건에서 어마어마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이너스는 여기입니다. 당연히 부등식의 해를 구성하는 것은 방정식의 뭐이기 때문에 실근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4,0을 지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얼마? 4를 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소값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모르지만 여기는 절대 지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최소값 함수 개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간격은 4고요. 만약에 자 여기다가 그려드릴게. 만약에 y는 fk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뭐랑 뭐랑은 만나면 안 돼? y는 x,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얘를 4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y는 얼마? fk 더하기 4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최소값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잘 봐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한 이 모양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뭐 하면서 이 오른쪽 녀석의 y는 fk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얘랑 만나지 않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mk인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 값이 오로지 이거 하나 얘랑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얘 딱 하나라 그랬으니까 얘랑 뭐 해야겠어? 접해줘야겠죠. 왜냐면 지금 이 왼쪽으로 내려오는 요 녀석이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k는 마사뿐만 아니라 어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런 범위로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나왔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다? 지금 이 왼쪽에서 내려오는 fk 더하기 4가 누구랑 접한다? fk 더하기 4가 누구랑 접한다? 마이너스 k와 접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접해? 마사에서 접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다고. 자, 그럼 나머지 우리 mk 그래프 마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녀석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내려와. 아이고, 이렇게 내려와. 그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쭉 가겠죠, 그죠? 이게 4만큼 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의 뭐야? 비밀도 좀 풀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러분들 mk예요. 이 mk 그래프가 k 이상 k 플러스 4이야. 자, k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k 플러스 4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였겠지, 그치? 이 부등식의 해 중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준 것이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점이 교점이란 얘기잖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분의 7이다 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그잖니?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고 싶었던 건 사실 이 점의 y좌표가 뭐야? 결국 원래 fx의 무슨 좌표? 꼭지점 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이 점이 y좌표가 얼마다? 2분의 7이다라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뭘 통해서? 이 나조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다면 이제 식 잡고 문제를 끝내는 일만 남았어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건 fk 더하기 4였어. 자, fk 더하기 4가 뭐랑 접해? 마이너스 k랑 접해. 그럼 다시 한번 fx 더하기 4라고 하는 2차 함수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직선이 접해. 어디서? x 플러스 4에서. 여러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니?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대입해서 fx로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녀석의 뭐가?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7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fx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괜찮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이 A값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애초에 fx 더하기 4의 꼭지점 좌표도 당연히 2분의 7이겠지. 이 정리된 녀석의 여기 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 이 정리된 녀석의 뭐야?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7이다를 이용해도 a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6의 값은 그 식의 2를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여러분 앞의 문제와의 유기성을 조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줬으면 좋겠어. 자, 이 문제 또한 이 k 이상 k 플러스 4 이하에서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내가 fx를 모르지만 fx에 전혀 범접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겼겠거니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을 푸는 행위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잘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